8월 22일 17 지금 현재 시간이 18시 34분입니다. 스크립트에다가는 제가 17시 30분에 적었던 거는 준비를 하다 보니까 1시간이 금방 흘러버렸네요. 현재 에이다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어디서 익절을 해야 되나, 혹은 악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대한 정리를 하고자 저 역시도 저를 위해서라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악재라고 하면은 3달러라는 심리적인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달러에서 숏을 치는 것은 숏 스퀴즈가 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숏을 쳤다가 오히려 청산을 당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사실 무서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3달러 했는데 뭐 3달러, 3.5달러까지 올린다거나 뭐 4달러까지 올린다거나 뭐 진짜 뭐 미쳐서 뭐 6달러, 7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시총이 굉장히 높아서 현재 시총이 지금 10위권이고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있기가 힘들 거라 생각이 되지만, 뭐 최근에 엑시스가 뭐 숏을 쳤다가 바로 청산을 당하고 했던 경우도 있어서, 근데 엑시스가 당시에 지금 이제 10만원 가까이 이제 올라갔었는데, 뭐 2조, 보통 이제 코인 장난하면은 이제 시총 2천억 정도, 4천억 이하의 장난을 많이 이제 쳤었는데, 지금은 이제 엑시스 같은 경우는 2천억, 2조가 넘는, 지금 4조가 넘는데요. 그런 큰 금액에서도 이제 소스퀴즈가 날 수 있고, 물론 이더리움도 소스퀴즈가 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에이다가 3달러가 아니라 뭐 6달러, 9달러, 10달러까지 가는 소스 퀴즈는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악재가 있습니다. 이벤트 보통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그때 8월달에 하드포크를 하고 나서 계속 쭉 하락을 했었죠. 그 전까지 계속 상승을 하다가, 이런 거를 이제 이벤트 데이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에이다도 현재는 당장 악재가 없어 보이지만 이제 9월 12일 날이 이제 이벤트 데이거든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완료를 하고 이제 이거 하드 포크를 하겠다, 뭐 소프트웨어 포크를 하겠다,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락을 조정을 이제 할 수 있고, 시원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횡보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벤트 데이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비트슈아 님의 채널을 일부분 인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2.61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에이다가 뭐 3달러 갈지 뭐 지켜보고, 저는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3달러 가기를. 그럼 에이다가 왜 오르나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만 악재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호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면은 조정을 받을 게 뻔하니까요. 에이다가 오르는 이유는, 뭐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더리움 플랫폼 코인이 현재 강세인데요. 이유는 이더리움이 최근 하드 포크를 하면서 뭐 이제 거의 이제 저점이라 생각했던 뭐 BTC 29,000달러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올랐고, 이더리움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드 포크 당일날까지도 계속 올라갔던 게 있고, 뭐 하드 포크 이후에 기존의 차트를 보면은 이제 계속 상승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코인이 이더리움이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을 주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플랫폼 코인들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고 계속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더리움 그리고 에이다가 플랫폼 코인 중, 뭐 물론 이제 리플도 이제 플랫폼 코인으로서 이제 한몫을 하지만, 이제 여기 뭐 리플을 넣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리플과 바로 수정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리플, 그리고 에이다, 그리고 클레이튼, 솔라나도 지금 오늘 되게 많이 올랐는데요. 뭐 아까 봤을 때 한 10%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플랫폼 코인들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에이다가 계속 오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플랫폼 코인이 이제 이더리움은 시총이 커서 BTC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크게 따라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어, 네. 그래서 저는 리플, 에이다, 클레이튼, 솔라나 이런 이제 어쩌면은 순환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다 다음에 지금 에이다나 솔라랑 동시에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이 순서는 무의미한 것 같고요. 이제 뭐 플랫폼 코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에이다, 리플, 클레이튼, 솔라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클레이튼이 한국 코인이어서, 네, 한국 플랫폼 코인에서 좀 얘기하자면은 개인적으로 한국 플랫폼 코인인 클레이튼이 좀 반신반의하긴 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가격이 현재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은 에이다나 비교했을 때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85%가 이제 에이다도 올랐고요. 클레이튼도 85% 정도를 올랐습니다. 오늘은 클레이튼이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에이다가 훨씬 더 한 10% 정도 올랐기 때문에 90% 넘게 상승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런 점에서도 이제 한국 코인에 대해서 저 반신반의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 방어 혹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크립토 커뮤니티에 뭔가를 던져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후하게 주고 싶습니다. 코인리스에서 정보를 좀 참고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 링크 같은 경우는 사업에 손을 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뭔가 소식도 없고 뭐 업그레이드 이런 거에 대한 전혀 뭐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링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학습을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어, 뭐 비트 프론트라는 게 있어요. 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거래소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특검법 관련해서 좀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 지원을 당연히 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모든 사업 조건을 맞췄었는데 링크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 서비스를 현재 거의 뭐 포기한 상태라고 하는 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네이버에 코인 크립토 개발자가 있는지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네이버가 네이버니까 이제 움츠렸다가 뭔가를 보여줬으면 하는데 이대로 카카오에게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 플랫폼, 카카오 메신저 모든 분야에서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뭐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은 현재 7월 30일 날 이후에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근데 거기서 내용을 좀 물론 이제 하원이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휴가 중이고 9월 중순쯤에 이야기가 다시 나오겠지만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깁니다. 거의 한 10시간 정도 되는 거를 한 두 개를 봐야 돼요. 뭐 이거는 이지피지님 채널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 거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 크립토 시장에서 이제 23조 정도 되는 금액의 세금을 거둘 예정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크립토 시장이 죽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이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혹은 시장 규모가 커지면은 세수를 더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뭔가 원만한 합의들이 그러니까 뭐 무조건 규제하지도 않을 거고 무조건 죽이지도 않을 거고 무조건 살리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합의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적극적으로 정부 뭐 SEC라든가 뭐 계속 이제 소송 전쟁을 소송 그런 전 쇼라고 생각하는데요. 쇼를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많은 좀 로비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좀 좋은 쪽으로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이저
코인들은 앞으로 계속 우상향을 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좀 그런 이제 미국과 미국의 이제 정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할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그리고 그런 법률 소송에 대해서도 뭔가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플랫폼이라든 코인이라든가 뭐 알트코인인 경우에는 어, 이번 8월, 9월, 10월, 그러니까 올해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 격차가 굉장히 커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